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30일 오후 2시 반입니다. 오늘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의과대학 정원과 관련하여 진정한 대화를 원한다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언론 대응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의료 공백 장기화로 남은 의료진이 지금 지쳐가지고 도저히 정상적인 진료를 할 수 없다면서 4월 1일부터는 외래와 수술 스케줄을 조정할 방침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방재성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서울대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박민수 차관을 언론 대응에서 제외하기를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현 상태의 시작이 된 근거 없는 의대 정책을 철회하고 필수 의료의 미래인 전공의들에게 귀를 기울여 진정한 대화의 장을 만들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박민수 차관은 의대 정원은 의료계와 협상할 사안이 아니다. 필수 의료 몰락을 의사 수를 늘리지 않고 해결하려면 건강보험료가 3, 4배 올라간다. 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심지어 고귀한 뜻으로 기정된 시신을 물건 취급하는가 하면은 막말에 가까운 은사로 협상과 대화의 분위기를 흐리고 있는 중요 인사라고 딱 못을 박았습니다. 박민수 차관은 2,000명 절대 협상할 수 없다고 아침에 강한 의조로 발표하고 한덕수 총리는 계속 대화를 하자 의료계와 계속 대화 중이다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정부 의견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박민수 차관이 언론 대응에서 조금 뒤로 물러나주면 대화의 물꼬가 터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비대위는 전날 개최한 4차 총회를 통하여 박민수 차관을 언론 대응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구 외에 중증 응급진료 유지를 위하여 수련병원별로 외래와 수술을 조정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조정이라는 말은 줄인다는 뜻입니다. 방재성 비대위원장은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수련병원에 남아있는 의료진의 피로 누적과 소진은 환자와 의료진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임을 공유했다면서 비대위 소속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남아있는 교수들의 주간 근무 시간은 60시간에서 98시간에 이른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서 4월 1일부로 24시간 연속 근무한 다음에 다음날 주간 업무 오프, 쉰다는 뜻입니다. 오프를 원칙으로 한다. 이 근무 조건에 맞춰서 중증 응급진료 유지를 위하여 수련병원별로 외래와 수술을 조정하기로 의결했다고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지만은 환자와 의료진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임을 양해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를 했습니다. 강홍재 원광대학병원 비대위원장은 이전까지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환자를 보고 있었다. 절대 환자를 줄이거나 그런 적이 없었다. 그러나 물리적으로나 체력적인 한계가 온 것 같다. 경증 환자라든지 꼭 상급병원에 오지 않아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를 줄일 것이고 반드시 상급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하는 환자는 성실하게 치료하도록 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한편 전날 개최한 비대위 4차 총회에 참가한 대학은 강원대, 건국대, 건양대, 경상대, 계명대, 고려대, 대구가톨릭대, 부산대, 서울대, 연세대,
울산대, 원광대, 을지대, 이화여대, 인제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한양대 등 20곳입니다. 이 박민수 차관도 아마 죽을 맛일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 과연 자기 생각이냐,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2,000명 정원은 어떤 경우에도 물릴 수 없다고 해놓으니까 모든 논리를 그 2,000명 정원을 합리화시키는 쪽으로 맞추다가 보니까 앞뒤가 서로 엉켜버리는 그런 모순된 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동정심도 좀 듭니다. 조심성 많은 한국의 관료 집단의 속성상 느닷없이 2,000명 정원이라는 저는 제안을 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 2,000명이라는 숫자는 아무리 생각해도 윤석열 대통령 입에서 나왔고, 그러니까 이것을 바꾸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 제안이 장관 수준에서 올라왔다면은 대통령은 그 장관을 꾸짖으면서 또는 타이르면서 또는 문책하면서 2,000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먼저 2,000명 이야기를 하고 아래 사람들은 속으로 야 이거 큰일 났는데 하면서 그냥 받아들여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무리수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각 대학별로 2,000명 정원분을 배정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시작도 안 하고 아직도 자세한 입시 요강을 발표하기도 전입니다. 지금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꾸면은 손해볼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면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무리하게 강행하면은 학교 교육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겠죠. 뭐 간단한 비유로 4명이 살게 되어 있는 아파트에다가 그 5배, 20명을 한꺼번에 집어넣어 버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가구도 준비하지 않고 화장실도 준비하지 않는 상태에서 4명 살던 데서 20명 살아라고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더구나 의사들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입니다. 의사들을 양성한다는 것은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고도의 기술자를 양성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손놀림 하나하나에 의해서 환자가 죽고 삽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랫동안 공부하고 그리고 수련 과정을 통해서 군대식으로 아주 혹독한 이 단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완전히 헝클어버리는 게 바로 2,000명이란 숫자입니다. 2,000공입니다. 말하자면. 이 2,000공이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종교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종교적 확신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종교적 확신도 상식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이런 데 근거를 하지 않고 자신의 망상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면은 2,000명은 그 종교적 확신 중에서도 아주 질이 나쁜 미신이 되는 겁니다. 미신. 2,000공이란 이 수치가 미신이란 것을 우리 국민들도 이제 점점 조금씩 알아가는 것 아닙니까? 2,000명의 근거를 국민들에게 한 번도 제대로 합리적으로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더 괴상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100개 이상의 사안 중에서는 의과대학 정원은 들어있지도 않습니다. 긴급하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지금도 의사 부족 사태가 광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왜 계엄령 펴듯이 2,000명을 선포하고 밀어붙이느냐?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머릿속에 2,000명이라는 숫자를 집어넣은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과연 이게 그 사람의 소신이냐? 다른 사람 뜻이냐? 확신이냐? 소신이냐? 미신이냐?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데 박민수 차관이 그런
그걸 다 설명할 입장이 아니니까 이분이 과도하게 힘을 주어서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자신의 입지가 흔들리고 논리가 약하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